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리닉 문법 특강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문 규정에 대해서 배우실 차례입니다.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말을 쓰는 그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글 맞춤법은요. 표기에 대한 겁니다. 표기, 어떻게 적을 것이냐. 그렇다면 표준 발음법은요.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 표기에 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1항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갑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표준어라는 겁니다. 표준어는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사회방언도 있고 지역방언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말을 대표하는 대표, 국가대표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표준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이 표준어, 우리말의 대표가 되는 이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리대로 적는 거고요.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것은요,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면요. 책 이라고 해서 책과 이가 서로 결합한 말이므로 이 책 이의 그 경계가 있습니다. 형태소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으면 책이라고 적게 되니까 또는 뭐 책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 사람들은 이게 뭐죠? 이렇게 의미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성격이지만 보완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인생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 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도 모순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과도 어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호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표기한다의 표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칙 두 가지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대로 적는 거기 때문에 무슨 주의냐라고 했을 때요. 이 두 번째 글자가 소리 음자가 들어갑니다. 단순한 암기는 위험합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고요. 노력도 낭비가 되고요.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소리 그리고 표기한다라고 해서 표음주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요. 그 소리만이 아니라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를 밝혀서 써달라 해서 표의 주의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로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음소적 표기. 소리의 요소가 되는 것을 밝히겠다. 음소적 표기.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 우리말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리대로 적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음소적 표기를 따르는 게 맞지.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어떤 경우는 형태를 좀 밝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음소적 표기 앞에 형태라는 말을 붙여서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실까요? 형광펜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거다라고 해서 표음주의라고 했고요. 소리의 요소에 입각해서 적겠다라는 거라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그 말의 법이라고 하면 의미를 좀 드러내면서 즉 형태를 좀 밝혀주면서 쓰겠다라고 해서 형태 음소적 표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형태를 밝혀 적어라 라고 했고요. 여기서 형태소 경계를 밝혀라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요. 특히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 이런 용어들에 좀 친숙해지세요. 형태를 밝힌다, 형태소 경계를 밝힌다 이런 용어를 잘 유념해 두시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소리대로 적는 거에 대한 예로요. 하나만요. 근데 구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하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의준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요. 그 경계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채기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구름이 우리 많이 했던 체조입니다. 체언 조사입니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의 경계나 또는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밝혀주는 것을 이 형태소 경계를 밝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별. 네, 이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서로 의미가 충돌되는 표현입니다만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이 기본이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규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고 공부하시고요. 수능 국어는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 좀 자세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 지금 들은 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 프린트라든지 교과서의 내용을 섭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된소리 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된소리는요. 5가지가 있지요. 끄, 뜨, 뿌, 쓰, 쯔. 그러니까 된소리라고 하면 그드, 브스, 즈인 예사소리보다는 좀 세고 크트, 프츠 보다는 좀 약한 소리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끄트, 뿌스, 쯔가 되는 것을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쉽죠? 끄트, 뿌스, 쯔가 된소리니까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된소리 대기의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말의 기역, 비읍, 받침들은요. 당연히 된소리로 발음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이 있어요. 근데 뒤에 도가 왔어요. 아무거나 다 된소리 되진 않고요. 이렇게 디귿. 이 그드브스즈가 뒤에 와야 되는데요. 기역 뒤에. 어쨌든 국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도 먹어야겠죠. 밥도. 이 비읍 뒤에 마찬가지 그드브스즈, 이 디귿의 짝, 쌍디귿 세짝인 디귿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이 쌍디귿이 될 수 있죠. 어쨌든 밥도라고 발음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굳이 표기하지 않아요.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할 때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잘 이해해 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굳이 당연히 그런 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노래 아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표기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게 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당연히 그런 건 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째, 뚜렷한 까닭도 없는데 표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단어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꾸로. 2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엉뚱하다.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엉뚱하다.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역, 비읍, 받침뒤도 아니고 이 어하고 우 사이에서 이 쌍기역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음 사이에서 라고 말합니다. 두 모음 사이에서 어하고 우라는 모음 사이는 이거는 된소리가 되는 환경이 아닌데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엉뚱하다도 보시면 이응 받침 뒤. 이응은 사실 노란 양말, 노루마음, 나라마음 외우기 나름인데요. 울림소리입니다. 느르므 이런 노란 양말과 같은 울림소리 뒤는 이 된소리가 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이렇게 된소리가 이렇게 그런 환경도 아닌데 된소리가 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라고 적지 않죠. 엉뚱하다 이렇게 적지 않죠. 그럼 이상하죠.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된소리인지 아닌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는 당연히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그런 된소리 대기는 표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했고요. 2번째는 국외음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눈치채셨을까요? 아까는 제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가 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국외음이 되는 겁니다. 국외음이 되는 거. 근데 이 국외음이 바로 뭐냐면 이 즈, 츠 이거를 국외음이라고 합니다. 즈, 츠. 사실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이 되는데요. 발음할 때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요. 이 히까지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해, 돛,
해가 돋는 겁니다. 거기 이가 붙었어요. 해가 돋다의 해돋에 이가 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디귿이 바로 이를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자연스럽게 해돋이 이게 아니라 해돋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같이 갑시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같이 잠깐만요. 써볼게요. 같이를요. 같이라고 발음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게 표기고요. 뒤에 게 발음이거든요. 즉 정리합니다. 국외음화는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도 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요. 두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초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종성이 있어서 이것이 한 글자인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 이렇게 얘기하면 기역이 초성이고요, 아가 중성이고요, 강 할 때 받침 이응이 종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두음은요, 바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자, 요 위치, 초성, 요거. 요 두음에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냐면요. 이거는 바로 결론을 체크해 볼게요. 이걸 두음을 어두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의 처음, 머리 두, 니은과 리을은 제약이 된다 이겁니다. 제약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발음이 편하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뀌냐면요. 이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 바뀌거나 또는 이응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북한에는 이러한 두음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서 우린 여성. 네, 성별을 가리키는 건 여성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씨 리 말입니다. 친구 중에 또는 본인이 이씨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씨라고 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철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씨가 이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는 오얏 리자라는 한자거든요. 북한에서는 여전히 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씨 리씨를 이제 여권 만드실 때나 이럴 때 로마자 표기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유어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게 로마자 표기법인데요.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두음 법칙이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이 씨는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장 이 씨들한테 이렇게 여권 만드세요 하면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읽는 거기 때문에 미스 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미스터 리 이렇게 말이죠. 비슷한 예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 씨도요. 이 기역이 쥐거든요. 그래서 광주 이렇게 할 때도요. 이 G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GWANG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럼 김씨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KIM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볼 때 킴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김씨는 한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킴이라고 당연히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고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쓰던 게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건 좀 여담이었습니다. 덧붙이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두음 법칙으로 다시 와서요. 두음 법칙이란 초성에서 니은과 리을이 발음되는 것이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세 번째, 파생어나 합성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생어는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게 파생어고요. 어근끼리 결합된 거는 합치자 이룰성, 합할 이룰성 해서 합성어였는데요. 이때 원래 그 뜻과 멀어진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겁니다. 원래 뜻과 멀어진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열심히 작업한 건데 오타가 있네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를요, 어근이라고 고쳐주시겠어요? 어근의 뜻, 그러니까 본래 갖고 있던 뜻과 멀어진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요. 근데 멀어지지 않은 거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접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근만이 아니라 접사도 잘 안 쓰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접사를 알려드릴게요. 파생어 경우는 접사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사를 만드는 접사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부사
타생 전미자인데요. 부사를 만든다라고 해서 저는 부사라고만 적겠습니다. 부사 타생 전미자인 이나 희는 우리가 흔히 씁니다. 또 마찬가지 명사를 만드는 접사가 있습니다. 명사 파생 전미자입니다. 음이 있거나 음이나 미음 또는 이인데요. 이거는 워낙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높다라는 어근 및 어간이 있었는데요. 이 높다에 이가 붙으면 높이 높이 난다, 높이 높이 난다 이렇게 말할 때 높이가 있고요. 또는 명사로도 써요. 이거 높이가 얼마나 되죠? 이렇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원래 의미 높다라는 의미가 살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접사나 또는 이제 멀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 이 두 가지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렇게요. 이거 두 가지. 이 접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접사, 흔한 접사 또는 원래 뜻과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형태를 밝혀 적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붕 말입니다. 지붕. 지붕은 사실은요. 집에다가 웅이 붙은 거예요. 웅.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웅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사실 옛날에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마중 이런 것도요. 맞이하다. 사람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다에다가 웅 이렇게 붙는 건데 웅이 뭐냐. 요새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씩 알려드렸잖아요. 잘 안 쓰는 접사고요. 이런 경우 어근의 뜻과 멀어지다 또는 잘 쓰이지 않고 이 말을 쓰는 언중들이 언중 말씀 무리 중 말을 쓰는 이 여러 사람들이 그거 뭐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원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 원래 의미를 잘 알겠다. 이런 경우는 형태를 다 밝혀서 적는 거고요. 원래 의미에서 또는 잘 안 쓰이는 접사. 이렇게 원래랑 좀 멀어진 것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 이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단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이 단어야 모여라 했을 때 단어는요, 자립성이 있는 말들이었어요. 자립성이 있는 말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사는요, 자립성이 없거든요. 그러나 체언에 붙어서 체언이 워낙 자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사가 상대적으로 잘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조사가 가지고 있는 분리성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분리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럼 얘는 좀 준 자립성이 좀 있다고 해줄까? 자립성에 좀 준한다. 정회원 같은 느낌 아니라 준회원 같은 느낌으로 이 단어에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단어는 자립성 있는 말들 플러스 조사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자 이제 띄어쓰기 규정을 만들 때 자 모든 단어는 띄어쓰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조사가 이러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저도 단어인데요. 잠깐. 그런데 조사야 너는 체온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띄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예외가 조사기 때문에 단어는 다 띄어쓰세요 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조사야 너도 단어지 하지만 너는 체온에 붙어서 도와줘야 돼. 네 이름을 봐봐. 도울 조가 아니겠니? 해서 조사는 붙여쓰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스토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되게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자립성 있는 말들 모여라. 그런데 조사가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의존명사도요. 이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사실 없거든요. 앞에서 꼭 꾸며줘야, 그래서 이름이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고, 고등학생들 특히. 이 자립성이 없는데 단어가 된 친구.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앞서 말한 조사와 또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없는데 단어로 포함이 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쨌든 의존명사도 단어긴 한데요. 조사처럼 의존명사가 막 도와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그대로 띄웠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단어는 다 띄워요. 저는요? 너도 띄워요. 그런데 조사만 붙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겉수줄대봐, 이렇게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요. 뭐뭐 할 것,
띄워야 되겠죠. 뭐뭐 할 수, 뭐뭐 할 줄 이런 것들을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는 뭐냐면 단위. 그러니까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두 개, 뭐 몇 개 이렇게 띄워야 되겠죠. 앞에는 한 개랑 몇 마리, 몇 명,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단어는 띄었습니다. 조사는 붙여주세요. 의존명사도 사실은 자립성이 없지만 의존명사는 띄우는 게 맞습니다. 앞에 거랑 이렇게 의미가 다르면 띄우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들한테 소소한 팁을 항상 주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의미가 다르면 띄우세요. 왜냐하면 띄어쓰기는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띄어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명확히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규정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정 가실게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기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꺼져간다라고 할게요. 불이 꺼져간다. 이게 지금 용언이 두 개입니다. 꺼지다랑 간다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꺼지다랑 간다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불이 꺼지다랑 간다. 근데 여러분 원래 간다는요. 가다. 그러니까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갈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진행의 의미로서 꺼져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꺼져간다 할 때 간다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꺼져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얘를 본이라고 하고요. 의미를 도와주는 보조용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꺼져 붙여가지고 이렇게 간다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되고요.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것은요. 제가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띄어쓰기만 특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시옷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은 이 단어 자체가요. 사이인데 무슨 사이에 시옷을 쓴 건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의 합성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가 결합하는 그 합성어 말이에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다가 쓰는 시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쓰는 시옷. 어근과 어근 그 결합할 때 이 사이에다 쓰는 시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사이소리 현상하고 사이시옷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 첫 번째 뒤에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 두 번째 니은이 없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세 번째 니은이 두 개로 첨가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단어 뜻 그대로 보세요.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타나네. 근데 이거는 법칙이라고 안 하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법칙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이시옷으로. 근데 다 표기하지 않고요. 이 사이소리 현상을 사이시옷으로서 표기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표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니 자 그럼 조건으로 넘어가 봅니다.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합성어여야 되는데요. 이 어근하고 어근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고유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고유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라도 꼭 고유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말이 모음이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말이 모음이어야지만 그 받침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비가 있다고 할게요. 봄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이고요. 비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맞아떨어집니다. 합성어예요.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봄비, 발음도 삐니까 요게 삐로 발음 나니까 된 소리가 됐어요. 그럼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맞기 때문에 여기다 그러면 시옷을 이렇게 적나요? 이렇게 쓸 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봄비는 앞말이 모음이 아니라 받침이 나 미음인데 나 있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짝 콩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이 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다시 한번 어근이거나 세 가지 조건 어근이고요.
둘 중 하나가 고유어야 되고요. 앞말이 모음이라서 빈자리가 좀 있어야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를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특히 이 예외는 학교 내신 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리 학교 이번 시험 범위가 사이시옷이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어근어근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고유어야 된다. 근데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시옷을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예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저도 이거를 이제 좀 차용해서 같이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면 오래 가거든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잠깐 이 어려운 내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잠깐 머릿속을 좀 비우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 자,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어떤 가난한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을 좀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간이 뭐냐면 예전에 그 차를 착간이라고 했어요. 버스 같은 그런 차.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방을 막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되게 대단한 방이 아니고 곳간이 뭐냐면요. 그 남의 그 창고거든요. 창고 같은 방이라도 좋으니. 퇴간은 더 합니다. 뭔가 후퇴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냐면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여기서 이제 끝났어. 여기가 실내입니다. 여기가 실내고 근데 여기에 지붕을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답만 대충 만들어서 여기다 방을 만든 거예요. 이게 택간입니다. 와,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퇴간. 그러니까 이 가난한 학생은 남의 창고여도 좋으니 이런 퇴간 같은 공간이어도 좋으니까 새방, 새를 얻는 걸 새방이라고 해요. 주인한테 방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이 되시나요? 가난한 학생이 버스를 헤매고 있어요. 이 버스 저 버스 타면서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창고 같은 방이어도 좋으니 이렇게 뭔가 뒤로 후퇴한 것 같은 이런 이 지붕만 늘려서 만든 이 퇴간 같은 방이어도 좋으니 새방을 얻기 위해서 착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 볼게요. 곳간 같고 퇴간 같은 새방을 얻으려고 착간을 헤맨 것이 횟수로 몇 회인가 손가락을 지금 한번 꼽아보세요.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횟수로 몇 회인가 숫자를 못 세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방이나 퇴간 같은 방도 사실 돈을 내야지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격에 맞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맞는 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요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준 발음법으로 한번 가봅니다. 표준 발음법,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표준 발음법도 기본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 했었던 한글 맞춤법 규정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표준어를 발음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규정 보세요. 표준어의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발음해온 그 전통성 그리고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를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있었던 한글 맞춤법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 그런데 워낙 기본이니까 표준어를 발음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예외를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외를 두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모음이라고 하면 예전에 제일 처음 했던 그 음운 체계 그러니까 모음 체계표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우리가 이 강의 아주 초창기 때 했었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 단모음과 이중모음 나눠서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때 제가 니네 책 그거나 주어 위외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거 그대로 적어 본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라고 나와 있지만 그때 외웠던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키위를 주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는 학교도 있대요. 그 학교 따라서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단모음은 그냥 그래요. 쉬워요.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요.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쉽네요.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이때 단모음이라고 하면 그때 했다시피 그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모양을 고수한다. 그래서 이 단자가 홑단자, 하나,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왜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혀나 입술이 고정된 채로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단모음인데 이것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이중모음도 가능하다. 이중모음도 허용하겠다. 주의하실 점, 원칙은 여전히 단모음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위외는 단모음 위외, 이게 원칙인데 위외 이렇게 이중모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11개는 다 이중모음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 이에, 이어, 이에 이런 것들이 다 이중모음입니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규정에서 다만을 딱 보잖아요. 제가 중요한 팁 드릴게요. 이 다만은요.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예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그 11개 이중모음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가지인데요. 용언의 활용형 지어 이게요. 모음 여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세요. 하려면 지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만 예외로 그렇게 발음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기보다는 그냥 저쩌처 이렇게 발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 저쩌처는 그냥 저 이거 단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에, 리에 이것도 이중모음인데요. 이에, 리에는 이에리로 발음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이외 이거 말고 다른 예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 계획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표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표준 발음이요. 얘가 맞아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뭐뭐로도. 이거는 이 뭐뭐로도라는 말을 아예 허용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허용하겠다. 그래서 계획표는 걔가 맞지만 걔도 허용한다 이거예요. 앞에 게 원칙이고요. 이 뒤에 게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용할게요. 이것도 됩니다. 이런 말은 허용 규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다. 자음을 첫소리가 뭐지? 우리 앞에서 방금 했던 건데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음절이 될 때 여기가 자음인데 이 모음이 의가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히읗인데 이 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이로 발음한다. 주의하세요. 자, 포인트 잡을게요. 잘 보세요. 아까는 이걸로도 발음한다는 허용이었고요. 이걸로 하세요. 로도와 로는 다릅니다. 이걸로도 발음하세요. 이걸로도 됩니다. 이거는 허용이었다면 이걸로도는 허용이고요. 이거로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발음할 때요. 이거를 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발음할 때는 그냥 희만 됩니다. 아까랑 다른 거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 개가 원칙인데 개도 허용되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이만 된다 이렇게. 알겠죠? 뭐뭐로도는 허용에 대한 규정이고요. 뭐뭐로 발음해라. 이거는 원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리을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독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죠? 처음에만 낯설고 어렵지 잘 보다 보면 할만합니다. 보세요. 단어의 첫 음절. 이때 음절부터 독해를 해봅시다. 음절은 이 한 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부터 나오는 그 첫 음절 이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부터 나오는 그 의는 이로도, 로도예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요. 원칙은 그냥 의가 맞아요. 그런데 의가 맞는데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 형식대로 따라서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원칙은 의가 맞는데 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조사 같은 경우 원칙은 의가 맞는데 조사에도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게 원칙이고 뒤에 게 허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요거를 지금 옆에다 발음을 적어주세요. 영상을 정지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다 하셨죠? 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깐 멈추세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 그러면 해봅니다. 주의는요, 어떤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찾으시면 되는데 주의는요, 요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음절 이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주의가 원칙이지만 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의도 되는 거예요. 주의.
그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다라고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는요, 체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가 원칙이지만 우리에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받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받침. 겹받침은 하나만 발음합니다. 겹받침을 둘 다 발음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걸 먼저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거 필기는 하시되 절대 그냥 막 외우지는 말아주시고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기역 시옷이요.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아주 유능한 한국어 화자로서 언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거 목스 이러지 않죠, 그죠? 그냥 목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이거 가격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값스가 아니라 그냥 값 이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우리가 앞에 걸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읍시다. 우리 함께 기억 이렇게 앞에 걸로 이미 발음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옆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앞에 자음이 대표가 됩니다. 앞에 걸로 선택이 되고요. 그럼 뒤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거는 탈락합니다. 뒤에 거는 탈락이라는 말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X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자음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것도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 니은 유형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읍다. 이것도 리을 피읍인데요. 리을 피읍은 피읍이 선택이 되지만 피읍은 가느다란 물방울. 네, 오랜만에 들으셨죠? 대표음 7개. 가느다란 물방울에 의해서 비읍이 선택되고요. 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번에 뒤에 거, 이런 형광펜 이렇게 뒤에 너무 커요. 네, 잠깐 지우고서 자, 이렇게 뒤에 거, 이렇게 뒤에 게 선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뒤에 자음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자음은 탈락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사실 여기까지가 받침에 대한 규정인데요. 중요하게 세 가지를 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반드시 나온다. 이건 어쩌면 위에 있는 기역, 니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역, 니은은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되는데 이 밑에 세 개는 좀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리을 기역은 원래 뭐가 대표냐면 요 기역으로 발음을 하는 게 대표인데요. 예외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냐면 리을이 발음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미 리을 앞에 오게 될 때 그때는 특이하게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예외다. 이거 원래 기역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이거 왜 리을로 발음되지? 이런 예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요, 막다라고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쵸? 막다. 근데 용언의 활용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걸 막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고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스토리를 하나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편인데요. 리을 기역의 대표는 원래 기역이 맞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을 기역의 대표는 원래 기역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뒤에 기역이 왔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가만히 있던 그 리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뒤에 기역 왔잖아. 이번엔 내가 좀 나설게 라고 해서, 그랬더니 기역이 갑자기 얘 리을 뭐지? 하다가 깨갱하면서 그래? 그럼 네가 발음 되라. 이렇게 해서 기역이 빠져주면서 사이좋게 갑자기 리을이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기역이 되는 거죠. 리을 뒤에서 발음이 쌍기역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기역이 이럴 때 만약에 선생님 기역이 뒤로 간 거 아니에요? 기역이 뒤로 가서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역이 두 개가 된 게 이게 쌍기역이 아니고요. 그냥 쌍기역 자체는 하나의 그냥 자음이기 때문에 뒤에 기역이 넘어갔나 봐. 이렇게, 이건 오류입니다. 이렇게 기역이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기역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좀 약간 유치한가요? 유치한 게 근데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기역이 왔잖아. 잠깐만. 리을이
잠깐만 뒤에 기억 있어. 이번엔 내가 나설 거야. 이렇게 해서 리을이 선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발음의 예외도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리을 비읍 발음의 대표는요. 리을입니다. 이 리을 비읍 발음의 대표가 리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잠시만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단어 몇 살이에요 할 때 저 8살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8 발음을 여덜이라고 합니다. 여덟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가 이거는 당연히 대표가 리을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 예외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예외가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밥다. 밥다요? 밥이 맞습니다. 많이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여기를 밥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밟다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밥다가 맞습니다. 밥다. 자 그리고 이 밥다가 다른 말과 넓다가 다른 말과 결합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넙죽하다. 그 다음에 넙둥글다. 그리고 넓적하다. 이거 3가지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넙죽, 넙둥, 넓적 이렇게. 근데 이거 발음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각각 써볼게요. 넙죽하다. 그 다음에 좁아요. 지워주면서 다시 갑시다. 넙둥글다. 그리고 넙적하다 이렇게 이 예외가 밥 이거 하고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규정은 좀 색다른데요. 앞에 거랑 좀 다른데요. 보실게요. 겹받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왔다. 이 경우 여러분 여기서 조사, 어미, 전미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문법 형태소란 말인데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삼총사예요. 조사, 어미, 접사. 문법적인 기능하는 친구들이 좀 아량이 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많이 했듯이 초성이 이응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많이 했던 겁니다. 초성이 이응이 되는 것들이 올 때 그때 이걸 빈자리로 놓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음이 됩니다. 연음이 돼요. 둘 다 겹받침 둘 다 실현된다라고 하는데 이 둘 다 발음된다.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발음된다. 조금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둘 다 실현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요. 이게 둘 다 실현된다고요? 닭이 아니에요? 닭이? 달기가 맞습니다. 표준 발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발음도 헷갈려합니다. 이거를 흙을 이렇게 우리 발음하고 있는데 잘못된 발음이고요. 흙을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이 리을 기억 다 살아있죠? 이렇게 둘 다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요. 이렇게요. 이거 둘 다 실현되려면 이제 값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연음이 될 때 예외적으로 요 시옷, 요 녀석은요. 좀 예외적으로 쌍시옷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옷은 쌍시옷으로 이게 좀 예외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음의 첨가인데요. 첨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음은 변동 단원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그때 받침자음이 있을 때 모음 이하여 요유가 뒤에 오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니은이 첨가된다는 말을 우리는 이미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색 받침자음 맞죠? 색 받침자음 맞고요. 그 다음에 이하여 요유 중에서 여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받침 자음 왔고요. 그 뒤에 여가 왔어요. 이때 니은이 첨가돼요. 어디에? 바로 요 위치.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색 연필인가요? 잠깐만 이상해. 색 연필 이렇게 발음하면 발음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음은 변동 단어에서 했던 건데요. 요 니은이 비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을 비음으로 바꾸는 요 단계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단계에서 1번 먼저 니은이 첨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요 단계에서 2번
이 첨가된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요, 한번 찬찬히 적어보시고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이 큰 틀을 좀 잡아주세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표기하기 위한 거였고요. 표준 발음법은 발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가장 뿌리, 제가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라고 선별한 것들이니까요. 이 뿌리를 잘 잡아주시고 그 많은 규정들은 내신 기간 때 세세하게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능 국어를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참 여러분, 질문 있으면 댓글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수업 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